그러면은 이렇게 수줍어서 친구라고는 수업하고 책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그럼 간디는 학습 능력이 어땠을까요? 공부 잘했을까요? 잘해야 되는 책만 거 보면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요. 간디가 스스로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는지에 대해서 남긴 글이 있어요, 자서전에. 구구단을 외는 것이 힘들었다. 그 시절 다른 것보다도 선생을 이런저런 별명으로 부르기를 배웠던 게 기억난다는 건 내 지능이 낮았고 기억력이 미숙했음을 잘 보여준다. 어떠세요? 구구단이 인도에도 있었어요? 아니 다 있죠. 전 세계 있죠. 전 세계에 있어요? 네, 인도 그럼요. 분들이 수학 되게 그래, 잘하세요. 인도 수학 잘하잖아. 아, 나 구구단 우리나라만 있는 줄 알았어요. 인도는 30의 구단까지예요. 에? 매일매일 그냥 선생님 오기 전까지 배워요. 약간 큰 목소리로 말해야 돼요. 그러면 27, 9. 지금 못해요. 아, 지금 못한다. 지금 어때요? 아, 바로 빼시네. 네, 간디는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성실한 학생이었지만 학습 능력은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유독 못 따라갔던 과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수학? 영어였습니다. 아, 영어? 영어. 영포자였던 거죠. 그런데 학업에 더더군다나 집중하지 못했던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죠? 이 일로 인해서 어린 간디의 삶이 크게 흔들리게 되고요. 일생일대의 변화를 맞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사랑이네요, 사랑. 아, 사랑이야. 그건 바로 초등학교 입학 전에 이미 여러 번의 약혼을 했었습니다. 어머, 어머, 어머. 와. 근데 약혼자들이 어린 시절에 다 병으로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14살에 결혼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에? 결혼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에? 아니 뭐 짝사랑에 빠진 것도 아니고 결혼이라고요? 상방이네, 그러면. 14살에 결혼을 한다고요? 14살에 조선시대 결혼을 아니에요, 했다는 게 그러면? 진짜 너무 충격적이거든요. 위인전에서도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 거예요? 당시 인도에는 조혼 제도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굉장히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던 것처럼 인도도 예전에는 어린 나이에 결혼들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14살 되던 해에 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어머, 어머, 어머. 14살에 결혼을 했으면 굉장히 어린 나이잖아요. 네. 굉장히 어린 나이라서 첫날 밤을 어떻게 치를까? 와. 어머, 어머. 걱정이 돼서 와. 형수님이 첫날 밤 치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아, 그때 누가요? 뭐 성교육도 형수. 없었으니까. 형수님이? 네. 뭐 아빠도 아니고 네, 갑자기 간디 뜬금없는- 자서전에 보면은 형수한테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형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형님은 뭐 하시고 갑자기 형수님이 그렇게 강렬한 첫날 밤을 보낸 간디는 그때부터 온종일 아내 생각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좀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성욕에 일찍 눈을 뜨게 됐다고 그래요. 아이고. 자연스럽기도 하지만. 이런 것도 몰랐네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잘 안 자니까 학교도 자주 빠지고 이래서 결국은 이게 한 학년을 유급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구사일생으로 겨우 유급은 면했지만 뭐 진도를 제대로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성적은 엉망일 수밖에 없었죠. 근데 또 이 시기에 굉장히 우리가 예상하기가 어려운 일탈 행동을 벌이게 되는데요. 간디의 동네 형이 그 지역 경찰서장의 아들이었다 그러는데요. 그 형을 따라서 정말 가서는 안 될 그곳에 가게 되는데요. 거기가 바로 사창가였습니다. 에? 와, 가시는구나, 결국에. 참가. 이때 간디가 15살이었어요.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호기심을 참지 못해서 형을 따라서 사창가로 가게 되는 거죠. 자서전에 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 고백에 의하면은 호기심 때문에 형 따라 가긴 했는데 결국 간디는 긴장감 때문에 빳빳하게 굳어버려서 금방 쫓겨나고 말았다고 해요. 다행이죠. 다행이에요. 그런데 아내는 간디가 동네 형이랑 돌아다니면서 뭔가 이상해졌구나라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 형과 관계를 정리해라 라고 간디를 좀 닥달하기도 했었대요.
하지만 간디는 그 형을 따라서 고기를 먹기 시작합니다. 어머.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간디 집안은 제일 엄격한 규율을 가진 비슈누파에 속하는 집안이었습니다. 비슈누파 사람들은 동물을 죽여서 육식을 하면은 내 영혼이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이 머릿니조차도 함부로 죽이지 못하는 아주 엄격한 계율을 강조하는 집안이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육식을 한다라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탈행위였던 거예요. 그 왜 따라 먹은 거예요, 형을? 당시 간디는요, 도둑이라든지 귀신, 뱀 뭐 이런 거 굉장히 무서워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난 지금의 간디가 더 무서운데요. 자기 스스로 나는 참 겁쟁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고기를 먹으면 나도 우리 형처럼 강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모님 몰래 생전 처음으로 염소 고기를 맛보게 되는데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너무 맛있었겠죠. 생전 맛있었다. 처음 먹어보는 고기 얼마나 맛있겠어요. 정말요? 저는 처음 먹었을 때 토했어요. 아 진짜. 한국 와서 처음 먹었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뭔가 누구를 씹어먹는 느낌이 너무 힘들어서 진짜? 못 먹었어요, 처음에. 네, 간디는 리디 씨랑 거의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아. 염소 고기가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다 개원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간디의 일탈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어떤 남자가 이거 하는 그 습관을 가진 것을 지켜봤다 그래요, 간디가. 이거를 하는 걸 보고 나도 저걸 좀 따라 해봐야겠다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처음에는 담배? 시작했다 그러는데 술? 담배? 네, 규현 씨 너무 일찍 맞춰주셨어요. 별거 아닙니다. 아니 규현 씨 녹화 이렇게 망칠 거예요? 아니야, 문제가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정식 문제. 아이 정말. 아니 뭐 잘 아는 게 죄인가요? 네. 여기 내주세요. 담배. 답은 담배죠. 간디가 흡연자였어요. 네, 당시 간디가 일삼았던 일탈은 바로 담배 피우기였습니다. 그 당시 간디는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입으로 담배 연기를 후하고 내뿜는 모습이 굉장히 그러니까. 재밌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어른들이 피우다가 버린 거 꽁초 모아서 피우다가 그쵸, 중학교 때 많이 하죠. 나중에는 그걸로 조달이 안 돼서 자기 형이 금팔찌를 가지고 있었는데 갖다가 팔아서 그걸로 담배값을 마련하기도 했었대요. 별거 다 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정말 도둑질까지 해가면서 아주 어렵게 담배를 샀는데 이 담배를 대놓고 피울 수가 없죠. 네. 몰래 숨겨야 되고. 야, 이거 내 인생 뭐냐. 어른들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이런 자괴감에 빠져서 이거를 계획을 했다 그러거든요. 이걸 계획했다고요? 네, 이걸 계획했습니다. 뭔가 가출을 했나요? 이렇게까지 할까 싶어요. 담배 공장을 차리진 않았을 네,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의외의 일이긴 한데 그러지 않았어요. 자괴감이 빠져든대잖아. 자괴감. 세상에 빠져서. 답은 바로 자살입니다. 네? 자살입니다. 자살 시도요? 네, 자괴감에 빠져서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렇게까지? 독성이 강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식물을 찾아서 그 씨를 2-3알 정도 삼켰다 그럽니다. 근데 정말 죽을 용기가 더 이상은 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게 자살도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럽니다. 아이고. 이렇게 어린 간디가 일탈과 정욕에 휩쓸리는 사이에 예기치 못한 불행이 찾아옵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이미 편찮으셨어요. 아이고. 이때 안타깝게도 간디는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면서 후회에 시달리게 되죠. 원래는 간디는 매일 밤마다 약간 다리를 주물러줬어요, 아버지. 근데 그날에 삼촌이 와서 오랜만에 와이프랑 잠잘 수 있었어요. 그때는 와이프는 만삭이었는데도 꼭 같이 자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너무 약간 후회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부터 약간 성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대요. 교수님, 남아프리카의 나탈주는 어떤 곳이에요? 네, 간디가 남아프리카 땅에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바로 나탈이라는 주였는데요. 여기는 1843년부터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프리카 원주민보다 오히려 아시아인들이 더 많이 사는 곳이었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인도인이 주로 많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식민 지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이 많이 이주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영국 식민 지배를 받으니까 인도인들이 이주를 했는데 이주를 했던 이유는 영국이 사탕수수, 차, 커피 뭐 이제 이런 작물들을 엄청나게 대량으로 생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했죠. 근데 사실은 원주민들은 좀 다루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노예제도마저 그때 폐지됐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필요해졌던 거죠. 이때 그 대안으로 떠오른 노동력이 바로 똑같이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인도인들이었던 거예요. 가득 채웠네요. 네, 그 당시에 배를 타고 남아프리카에 들어오는 인도인 계약 노동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때가 1860년 11월이었다 그러는데요. 인도인들이 처음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 이후에 약 7만 5천여 명이 남아프리카로 와서 백인 농장주 아래에서 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음으로 인도인들이 남아프리카로 노동을 하러 떠난 지 30년 만에 간디는 인도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소송을 돕기 위해서 1년 계약으로 나탈주로 가게 된 거죠. 간디는 도착하자마자 한 700km 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출장을 가게 되는데요. 이 여행길이 바로 간디의 일생에 엄청난 분기점이 되었던 간디 일생 최악의 수모를 겪는 일이죠.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Conductor, there's a damn coolie in my compartment. You're in the wrong compartment. All natives to travel in the van. I was issued a ticket for this compartment. No, you weren't. 간디는 사실 정당하게 1등석 티켓을 자기 돈으로 샀잖아요. 하지만 단순히 유색인종이다 이런 이유로 이제 짐칸으로 옮기라는 명령을 듣게 되는 거죠. 아니 티켓이 있는데. 하지만 거절을 하니까 결국은 기차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 인도에서 상층 계급에 속했던 사람이었고 영국 유학까지 다녀왔던 그런 변호사로서 이런 차별을 겪어본 적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겪게 될 거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와, 정말 별별 생각 다 들 것 같아요. 너무 모욕적이고 참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차 사건은 간디가 당했던 여러 가지 인종차별 중에 그냥 하나의 그냥 사건에 지나지 않았어야 기차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면은 출장을 가던 중이었으니까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뭔가 또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했겠죠. 그래서 마차를 타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기차와 큰 다름 없는 그런 차별이 이어집니다. 마부가 하는 말이 Well, you can travel on the coachman seat. Aren't there any seats inside? Only Europeans. No natives and coolies. 거기라도 어쨌든 가야 했기 때문에 간디는 탔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더러운 발판 위에 앉으라고 이렇게 다시 명령을 한 거죠. 하지만 간디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나서니까 마부는 결국 그의 따귀를 후려치면서 팔을 잡아서 끌어내렸대요. 이런 모습들을 보고서 승객들이 도와주겠다고 해서 겨우 자리를 하나 얻어서 타고 가긴 했다고 그래요. 아, 너무 굴욕적이다. 처럼 간디는 남아프리카에 온 이후로 극심한 인종차별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인들이 얼마나 차별받으며 살고 있는지
그런 처절한 삶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계약했던 1년이 거의 끝나갑니다. 자, 간디는 이때 인도로 돌아갈까요? 아니죠. 남아공에 남아서 다른 맞서 인도인들을 싸우려나? 위해 싸워야죠. 네, 이때 간디는 처음으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를 굉장히 분명하게 그런 이정표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건 바로 인도인들을 위한 변호사로 나는 일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94년 8월 22일 외부 세계에도 남아프리카에서 인도인들이 얼마나 차별받고 있는지 그 차별의 실상을 알려야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나탈 인도인 회의라는 조직을 창설하게 됩니다. 이 사진이 바로 간디가 중심이 되어서 조직했던 나탈 인도인 회의 임원들을 찍은 사진이에요. 간디가 어디 있을까요? 못 찾겠는데 이제. 가운데 아니에요? 알아보시겠어요? 위에서 두 번째. 아니다. 그 위에 위에서 중간하죠. 중간이구나. 네 번째? 맨 위에 왼쪽에서 중간이에요? 네 번째? 그렇죠. 중간이네. 맨 윗줄에 서 중간. 있는 사람 중에 가운데에 있는. 코수염은 나 있지만 상당히 뭐 앳된 모습 아닌가요? 비교적 어려 보이죠? 그래도 그렇죠? 이때 간디가 고작 25살이었습니다. 진짜 어렸나. 현대 회의를 만든 게 어쨌든 그런 차별에 저항하는 그런 거 때문에 만든 건가요? 그렇죠. 이 조직이 지금 나탈 인도인 회의잖아요. 뒤에 붙은 이름이. 이 인도 국민회의라는 거는 원래 인도에 있는 조직 이름입니다. 1885년에 인도에서 인도 국민회의라는 조직이 창립이 됐었죠. 간디는 이런 인도 국민회의의 정치적 의미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담아서 남아프리카에도 독자적인 민족운동 조직을 결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나탈 인도인 회의를 창설하고 나서는 간디가 본격적으로 인권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좀 더 이제 안정적으로 내가 남아프리카에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인도에 있는 가족들을 불러들이죠. 오, 드디어 이제 와이프 만나나요? 네, 드디어 이제 그렇게 해서 불러들이는데 간디가 이미 이제 인권운동, 뭐 인도 민족운동을 이미 남아프리카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부 백인들은 간디의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이동을 하는데 일부 백인들이 간디와 그의 가족을 발견하고 간디는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네, 간디가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어떻게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기소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혜로운 사람의 의무는 오직 인내로 고통을 견디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에게 가해진 고통을 견디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간디가 보이네요, 이제. 이제부터 뭔가. 그렇죠.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죠. 그냥 고통을 견디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오히려. 비폭력에 대한 간디의 신념은 금방 언론을 통해서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간디의 명성이 한순간 크게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왜? 그 사건은 1899년 10월에 일어났던 보어 전쟁이라는 건데요. 남아프리카에 원래 살고 있던 네덜란드 정착민 보고 보어인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 보어인들과 영국 사이에서 벌어졌던 보어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 또 간디랑은 또 무슨 관계가 있죠? 네, 지원 씨, 이 질문에 힌트가 될 만한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사진 먼저 볼까요? 네. 어메. 전쟁 참여를 했네? 진짜네. 아, 근데 약간 의료
병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렇게 보호 전쟁이 터지니까 간디는 먼저 의료 봉사 자격증을 땁니다. 이런 교육을 받지 않았었으니까. 그리고 자격증을 딴 다음에 인도인 장교 한 40명 정도 하고 병사 1,100명을 이끌고 보호 전쟁에 참전을 하게 돼요. 물론 이 사람들이 맡았던 역할은 의무병이니까 환자 후송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 사람들이 영국의 편에 서서 싸웠다라는 거죠. 도대체 왜 간디는 영국인들과 보호인들끼리 싸우는 그 전쟁에 왜 참전을 한 걸까요? 그냥 명성을 위해서? 간디는 자기네가 인도인들이 영국에게 도움을 주면은 우리의 노고를 좀 알아주고 인도인에 대한 권리를 좀 보장을 더 해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뭔가 정치적 입지를 좀 확대할 수 그렇죠. 있다고 기대를 했군요. 하지만 간디가 의도했던 거랑은 조금 다르게 영국군으로서 참전한 거에 대해서는 좀 비난이 굉장히 좀 거셌다고 그래요. 인도 쪽에서요. 네, 그래서 훗날까지도 이 간디한테는 영국의 앞잡이가 아니냐 이제 이런 꼬리표가 좀 따라다니기도 했고요. 비폭력 운동을 저버린 행동이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었어요. 근데 간디에 대한 이런 평가는 영국에서는 완전히 반대로 이루어졌겠죠. 바로 영국으로부터 훈장까지 수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때문에 간디가 보호전쟁에 참여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데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 의미가 좀 퇴색된 면도 있죠.